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제도, 바로 전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세는 외국인들에게는 참 낯선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집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오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고 반대로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세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의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세 제도의 뿌리는 20세기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웠고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건축비나 생활비로 충당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집에 살 수 있었고 집주인은 목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구조 덕분에 전세는 금융 시스템이 취약했던 시절 자연스럽게 사적 금융의 역할을 했습니다. 1970, 80년대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전세 제도가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그 덕분에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방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 제도의 그림자도 드러났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건데 전세금을 받아서 다 써버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돌려막기랑 비슷하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조차 힘듭니다. 이런 취약점을 노린 전세 사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만 빌라왕 사기 사건,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이 터지면서 수천 명의 세입자가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보증보험 제도가 있긴 한데 실제로 보상받기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피해자는 몇 년씩 소송을 이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활은 무너진다고 보면 되죠. 결국 전세는 서민 보호 제도라기보다 오히려 서민을 위협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정부는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전세 제도를 직접적으로 없애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축소로 가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세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 기준 3억 원, 주택금융공사 2억 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원으로 각각 달랐던 한도를 앞으로는 모두 2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즉 1주택자는 최대 2억까지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세 대출이 늘어나면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집값을 밀어올린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세 대출에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해 빌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는 결국 전세를 점점 줄이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을 바꾸려는 게 아니냐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 건수는 120만 건이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세 계약은 겨우 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보다는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서민의 부담입니다. 20대 대학생은 보증금도 무섭고 월세도 버겁다고 토로하고 신혼부부는 전세는 너무 비싸고 월세도 감당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쉽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만큼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한때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증금 반환 불안, 전세 사기, 갭투자 악용 같은 문제를 낳았고 결국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점점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대체할 안정적인 주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임대 확대, 주거 바우처 제도 강화, 전세 보증보험의 실효성 제고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세는 단순한 계약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주거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